자,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어제 영시경의 석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요. 석방된 당일인 어제부터 지금 SNS 활동을 활발하게 재개를 한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제 저녁에는요. 저렇게 찌개가 끓는 영상과 함께 가족 식사라 이런 글을 올렸고요. 오늘은 이 폐문 독서물이라고 글을 함께 올리면서 책 사진을 저렇게 올렸습니다. 이제 폐문 독서라 이제 문을 닫고 책을 읽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용 저 책들을 좀 보면요. 김대중 육성 회고록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이런 뜻 책들을 쭉 이제 책을 보여준 겁니다. 정치 활동의 속도를 내겠다 이런 뜻으로 최진영 변호사도 읽으시죠? 조만대장경 제2탄이 시작되는가.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본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정말 많은 글들을 올렸습니다. 예.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정의롭고 국민들에게 공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지난 조국 가족의 어떤 자녀들에 대한 입시 비리, 나아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이제 감찰무화 이런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사건을 보면은 본인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 유리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른바 조국 사태가 있었고 조국 전 법무장관을 지지하는 측면보다 오히려 훨씬 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고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은 그래도 지난번에 있었던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사건에 대해서 유감이라든가 아니면 사과를 받았었는데 예. 그에 대한 것은 이런 방구도 없이 첫 일성이 정치합니다. 국민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기소됐던 검찰을 지금 악마화하는 그런 비판을 시작하면서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 정치인으로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물론 본인의 꿈 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에게 유리한 것인지 오히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적어도 처음에는 조금 더 국민의 눈높이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러지 않고 당장 바로 현역 어떻게 보면 정치인에 복귀한다는 이런 모습 정말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여론조사 얘기 저희가 조금 이따 자세히 한번 좀 전달을 해드릴 텐데 일단 사면된 조국 전 대표 그러니까 이제 언제 어떻게 정계에 복귀할까 요게 지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조국 전 대표의 궁극적인 목적 대통령 출마다 여권 단일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먼저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나는 꼭 2달 만에 사면을 해야 했느냐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납득이 잘 안 가요. 내가 보기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아마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정치적인 행동을 갖다가 개시할 거라고 봐요. 궁극의 목적은 대통령 출마를 갖다가 하겠다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고 과연 그 사람이 민주당 틀 밖에서 지금 자기 개혁신당을 가지고서 그와 같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전국에 가서 결국 가서 여권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고서는 나는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조 전 대표의 목적 대통령 출마다 이렇게 진단을 했지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지방선거 또 아니면 국회의원 보궐선거 먼저 이거로 후보로 나설 가능성에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스텝을 먼저 밟을 것 같아 보이세요? 일단 내년 6월 달에는 지방선거든 아니면 국회의원 보궐선거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국 전 대표가 바로 사면돼서 놓은 날 바로 이 수감 현장에서 수감이 풀려난 현장에서 본인이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정치 일선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지금 예상되는 일정은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일단 당장은 이 당으로 복귀하기보다는 당내에서의 지금 새로운 또 이 지금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일정이 지금 나름대로 마련되고 있다니까 그 텀 동안에는 전국을 돌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층들에 대한 나름대로 감사 인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아마 피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새로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 당대표를 뽑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해서 조국 혁신당의 대표로 다시 복귀를 하는 것이고요. 네네.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앞으로 가면 내년 6월 달에
이 지금 독자적인 행보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아니면 민주당과 함께 갈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함께 갈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크다. 예,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럼 합당이라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합당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 지방선거든 그러니까 보궐선거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지방선거 같은 경우도 단체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소선거구제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단 1등 한 사람을 뽑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각계약진을 할 경우에는요 상당한 타격이 생길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여권 지지층이 분열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본인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아까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 출마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랬는데요. 궁극적인 목적은 대선 출마가 아니라 대선 당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당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도 분명히 할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이해관계하고도 좀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조국혁신당하고 단일 정당으로 해서 단일 대우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욱 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뭐 부산시장을 하더니 뭐 시장으로 가면 아까 대권 행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민주당과 합당한다는 뜻은 이제 본인의 대통령 가는 길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합당 관련해서는. 일단 뭐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나온 바가 없다라고 아직은?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주장하는 박지원 의원님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 양당 모두 합당에 대해서는 너무 이른 얘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일단 뭐 그 좀 전에 차 교수님 말씀 주신 부분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이제 작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협력적 이제 경쟁 관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민 비조라고 해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방선거는 사실상 그게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 조국혁신당과 다른 곳이 아닌 호남 지역이 굉장히 큰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네. 이 호남 지역에서 양당 어느 쪽이든 수성이나 혹은 선전하는 그런 이 과정들에서 경쟁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예. 그런 경쟁 관계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그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 또 앞으로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네. 향후 이제 이 조국 전 대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복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권에 복귀하고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이 관계 설정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그런 내용들도 한꺼번에 같이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뜻은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지금 당장 얘기하기는 시기가 이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선거 같은 것을 계산해 봤을 때 합당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합당을 예견해서 말씀드리는 것 그건 그런 건 아닌 것이고요. 그 합당을 할 필요성이 생길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 시점쯤에 가서 전체적인 이 어떤 정치권의 상황들을 보는 가운데서 결정될 수 예.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조국 전 대표는 그런데 이제 자녀 입시 비리로 지금 형기의 3분의 1만 채우고 지금 출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소를 하면서 자신의 사면 복권은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장면이 하나다. 장면에 하나다.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라면서 사과는 없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미력이 남아 저는 힘을 못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 반대, 비방 모두 다 받아 안으면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조국 전 대표는 출소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불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 전 대표를 향해서 파렴치의 극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사과도 없이 조 전 대표가 정계에 복귀한다면 그야말로 국민들만 상처받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는데 최재형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똑같은 주장을 법원에서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고 검찰의 사냥의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말씀이 법원이 공감했다고 하면은 벌써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서 무죄 판결 내의 취지에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1심, 2심, 3심
전부 다 일관하여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예. 이 그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고 그 또한 1심에서 3년 2개월 토탈해서 거의 5년에 이르는 과정 동안 해서 예. 이게 그 빨리 다른 사람이 이랬다면 그런 특혜가 없었죠. 그게 그 결국 재판이 늦어지면서 조국 당의 대표 나아가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그 광복절에 특별 사면을 되면서 국민에게 전혀 사과조차 없었다라는 것은 지금 본인은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말을 바꿔서 그럼 왜 사법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하지 않죠? 사법부의 독재에 따른 그 사법부의 독재를 파괴했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결국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것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어떤 사실관계를 일일이 비판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정치적 레토릭으로서 검찰 독재라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굉장히 오도함으로써 자기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 그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독재 종식 상징적 장면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조국 사태라는 게 6년 동안 계속됐잖아요. 예.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사귀었던 친구들, 모임들 뭐 깨진 게 굉장히 많아요. 조국 사태로 인해서 사실 우리 사회를 반토막 나눠주는데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조국 사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원이 판단을 했잖아요. 판단을 했으면 최소한 본인이 국민들에게 정말 사과하는 데 될 텐데 그러면 입시 부정을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검찰권의 오남용이라고 하면 이야기해요. 뭘 오남용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이제 입시했는데 그거 아니다 사실이 그걸 이야기해야 될 텐데 법원 가서 인정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 놔놓고 검찰권을 지금 오남용해서 뭐 정치 검찰을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코스는 이제 저쪽 의왕 쪽에 한번 다녀와야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나쁜 선례도 있고 예.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 희망을 갖는 것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 효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5개 재판이 있었지만 다 그걸 물리치고 결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네. 자기는 이제 사면까지 됐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뭐 대통령이 왜 못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게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이제 붕괴하는 없어지는 가장 첫 번째 어떤 이 징조는 결국 사법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 즉 국가 사법권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그 누구도 범죄를 저질러도 이 아무런 어떤 반성이나 아무런 사과하지 않아요. 계속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면 네. 법원에서 나중에 대법원에 확정 판결되더라도 또 돌아와요. 네네. 지지자만 있으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지자들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게 되면 법원에 무슨 판결을 내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조국 전 대표가 뭐 책을 올렸던데 지금은 책을 읽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를 좀 벽을 보시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게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일 아닌가. 그 책 속에 글자만 들어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반성하지 않으면요. 알겠습니다.